자, 이제 어법 특강 2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1강 때 했던 거 기억하시죠? 특히 1항 상징적이니까 외워달라고 했던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이 99%의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요. 1%의 예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그 충분히 외워야 할 두 가지의 축을 잘 잡고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2강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자, 2강은 이제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 1강은 소리에 관한 것, 표음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소리대로 적는 것이 많지만 소리대로 적지 않았던 것도 있었죠. 된소리와 관련된 것도 있었고요. 구개음어와 관련된 것도 있었고요. 디귿으로 발음이 나지만 시옷으로 적는 것도 있었고요. 모음 중에는 이중모음, 게레, 메페, 해나 의와 관련된 표기 그리고 발음과의 약간 상이함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우리 분명히 설명했고요. 두음 법칙과 관련해서도 한자어 중 첫머리에 니은, 리을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을 큰 원칙으로 했던 것도 공부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형태에 관한 것이라서 항목으로 보면은 14항부터 40항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론서, 개념서를 바탕으로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좀 압축해서 그래서 좀 뺄 거는 빼고 또 추가할 것은 추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14항으로 들어가는데요. 형태에 관한 것. 그래서 표의적이기 때문에 이제 소리대로 적지 않기는 하지만 뭔가 구별하여 적는다라는 말이 이제 두 가지 연속 이어집니다. 자, 그 중에 체언과 조사라는 문법적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문 규정으로서 OX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이론, 문법적인 지식들 이론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 여기에 있는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일명 줄여서 명대수라고 첫 글자만을 따는데요. 그 세 가지를 체언, 주체적인 말이다. 몸의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건데요.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구별하여 적는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소리대로 적지 않는다. 그러니까 형태를 밝혀 적는다라는 이야기이겠죠. 왜? 다시 우리는 1순위 꽃이부터 앞에서 했어요. 자, 꽃이 여기 있죠. 분명 발음대로 간다면은 꽃이 피었다, 꽃이 예쁘다라고 할 때 형태가 깨지는 거예요. 소리는 맞지만 원형이 뭐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플라워, 꽃, 어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모음의 형식 형태소인 조사를 붙여서 꽃이라고 형태를 밝혀 적는 거예요. 다시 14항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자, 나머지도 같습니다. 흙을, 일단 발음을 잘해야 되죠. 흙을이라고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꽃이도 꽃이 예쁘다. 와, 정말 충격적인 발음이에요. 우리 국어적으로는 꽃이 예쁘지 않아요. 꽃을 샀어요. 절대 안 돼요. 연음이니까요. 치읓 받침이 그대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꽃이 꽃을. 마찬가지로 흙을도 겹받침의 기억이 모음 형식 형태소를 만나 그대로 올라가요. 이걸 연음이라고 하죠. 연음, 그냥 이을 연자 이어서 원형대로 발음하는 거예요. 흙을, 흙이, 달기, 달글. 겠죠? 그래서 흙을이라고 발음하는 것도 원형을 밝혔다, 구별하여 적는 거죠. 자, 숫자 8과 관련된 8, 거기에도 모음 조사가 오면 비읍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덟비, 여덟불, 여덟비예요 이렇게 발음하는 거. 뒤에 표준 발음법도 무조건 우리 한 문제니까 여기에 얘들이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골시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골, 리을, 시옷 받침에 시옷이 올라가겠네요. 된소리 발음이 나요. 시옷 계열은 올라가면 된소리. 넋이, 넋을 기린다 이런 거 할 때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외골이라는 명사에 역시 모음의 조사가 와서 연음이 된 후 된소리, 외골스로 이렇게 발음하는 건데요. 자, 우리는 사실은 발음이 아니라 표기를 위한 14항이므로 그대로 체언과 조사는 어떻게 구별하여 적는다. 다른 말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 다른 말로 소리대로 적지 않는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는 형태에 관한 것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5항도 같은데요. 서술어가 일치하죠. 구별하여 적는다. 자, 이제 어간과 어미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KBS 항공능력 시험이 예전에 문법적인 거 되게 잘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세부적인 문법, 뭐 예를 들어 형태소라든지 단어라든지 품사라든지 문장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요즘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의 어간과 어미입니다. 자, 15항. 용어는 동사, 형용사를 일컫는 말이고요. 동사, 형용사가 다양하게 쓰인다. 그래서 문법적 기능으로 단어의 갈래를 구품사로 나누고 구품사를 기준에 따라 의미에 따라 또 기능에 따라 형태에 따라 나누는데 그 기능에 따라 동사,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해요. 우리 국어에는 기본형이 있는 말, 대표적인 먹다 같은 동사가 있고요. 예쁘다 같은 형용사가 있는데 이런 게 바로 활용을 한다고요. 어미가 변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먹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먹을 어간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어미 다죠, 다. 그래서 어미가 변하거든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하죠. 앞에 붙어서 변하지 않는 말의 줄기, 어간. 뒤에 붙어서 꼬리미자, 변하는 어미. 자, 그런데 또 구별하여 적는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소리대로 적지 않아요. 소리대로 적지 않으니 형태를 밝혀서 적는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먹어라고 소리 나지만 먹어라고 적어야 하는 이유. 훑어라고 소리 나지만 훑다에 몸 어미가 와서 그대로 우리는 원형을 밝혀 적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결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우리 1항 때 설명했던 예 기억하시죠? 이것은 책이 요 연결형의 쉼표, 저것은 연필이 오 종결형의 마침표라고 했었잖아요. 자, 두 가지 힌트가 여기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결형의 여라는 글자가 왠지 요라는 글자와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연결형에는 요, 종결은 종결의 오가 보이죠. 그래서 이 오의 오도 그대로 마침표와 함께 외우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1항 때 했잖아요. 얽히고 설키다 할 때 했잖아요. 바로 이 요는 어떻게 적은 거라고 했죠? 소리대로 적은 거라고 했고요. 종결형은 발음은 둘 다 되지만 이 오도 되고 이 요도 되지만 이 오로 적었다는 것은 형태를 밝혀 적은 거라고 했어요. 소리대로 적은 건지 형태로 밝혀 적은 건지도 중요해.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죠? 이것은 책이 요 연결형의 쉼표. 저것은 연필이 오, 그래서 종결형의 오인데 발음은 둘 다 된다고 했어요. 원칙과 허용입니다. 참고로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당기시오가 있고 당기세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뒤에 높임 표현 중 상대 높임법, 그중에 격식체냐 비격식체냐를 구별할 때 당기시오는 하오체예요. 당기시오. 그래서 약간 예스러운 격식체, 하오체를 쓴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100% 시오를 씁니다. 당기시오, 미시오, 어서오시오. 근데 발음은 요도 돼요. 발음은. 허용이 돼요. 이 종결형과 비슷해요. 그런데 표기는 오로 적으라는 거죠. 당기시오가 맞지 당기시이오라고 적으면 안 돼요. 반면에 당기세요는 해요체예요. 현대사에서 많이 쓰는 비격식체 해요체. 당기시어요 하다가 줄여서 당기세요, 미세요, 어서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기시오, 이오만 외우세요. 당기세요, 세요, 알겠죠? 세에서는 얘가 두 개 있으니까 여기에 두 개 있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시에도 하나 있으니 오 하나만 외우셔도 됩니다. 자, 이것은 종결형, 연결형과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어쨌든 시오, 세오 별개로 또 함께 외우시고요. 자, 이제 저는 살짝 건너뛰었어요. 18항으로 가겠습니다. 원래 이게 어간과 어미가 이어지는 거였거든요. 15항 무엇이었다고요? 어간과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은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는 말 중에 불규칙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변해요. 그래서 어간이 특이하게 변하기도 하고 어미가 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간과 어미가 동시에 변하는 불규칙 활용, 불규칙 용언이 있어요. 국어사전 검색해도 알 수는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형태니까 표기를 이제 어떻게 적느냐라는 거거든요.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원칙에 벗어나면 이게 뭐냐? 불규칙하게 활용했다는 거예요.
불규칙하게 변하면 그냥 바뀐 대로 적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규칙 활용이면 아까 먹어 그럼 그대로 먹어예요. 근데 이걸 막 이상하게 먹어라고 기억이 올라가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단어예요. 자, 번호를 붙여볼게요. 기출문제라서 노란색입니다. 기출문제라서 제가 다른 쉬운 거는 적지 않았고요. 살짝 변하는 것만 적었어요. 물론 긋다라는 게 글 획이죠. 그러면은 시옷 받침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규칙대로 활용한다면 긋다, 줄을 긋다, 줄을 긋고, 줄을 긋는다 약간 이런 형태여야 되겠죠. 그런데 어아를 붙여보니까 원래 규칙 불규칙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아거든요. 어아를 붙여보았더니 그서라고 하지 않고 그어라고 된 거죠. 시옷이 없어졌어요. 이것을 흔히 우리는 시옷 불규칙이라고 해요. 왜? 시옷이 어간에 있었던 시옷이 없어졌거든요. 이걸 시옷 불규칙이라고 하는데 줄을 긋다인데 줄을 그어. 그렇죠? 줄을 그으니, 줄을 그었다 이런 식으로 시옷이 없어진 채 활용하는데 그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도 있더라. 이렇게 약간 여유를 가지셔야 돼. 왜요? 왜 변해요? 이게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 원칙과 예외가 있듯이 특이하게 활용하는 것도 있다라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있다가 이어 달리기 이렇게 활용하잖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 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렇죠? 이어서, 이었다. 줄을 이었다. 자, 낫다도 원래 병 나을 유자잖아요. 그래서 치유하다 이렇게 하죠. 치유하다. 치료는 남이 해주는 거예요. 치유는 내 스스로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아야죠. 치유하듯이. 자, 그런데 이것도 나사, 시옷이라고 하지 않고 병이 나아. 시옷이 없어지죠. 왜? 시옷 불규칙이라 해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변하면 그대로 벗어나는 대로 적어라 라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라고 말이죠. 근데 요즘 흔히 말하는 MZ세대, MZ세대라고도 하는 이게 이제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았다와 낫다. 이거 막 헷갈려 한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병이죠. 병이 나았어요. 이런 거고요. 하지만 낫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태어나다 할 때 쓰는 과거의 활용이잖아요. 태어나다, 태어났다. 그렇죠? 태어났다. 병이 낫다. 병이 나았다죠. 나았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니까 다르죠. 자, 놀랍게도 시험에 잘 나오는 라면이 붓다. 라면인 건가? 자, 이제 라면이 붓다라고 하는 거 이제 퉁퉁해진 거죠. 물에 불어서. 자, 그러면 이게 원래는 디귿 받침인데요. 그럼 이 규칙적이라면 디귿을 계속 써야죠. 물론 이것이 어아가 아닌 이상 라면이 붓다. 라면이 붓고 라면이 붓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라면이 붓지 않는다. 붓지 않는다. 이게 지금 불지라고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붓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어아가 오면서. 어아가 오면서 불규칙적으로 활용해요. 라면이 불어. 라면이 불어서. 라면이 불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분명히 디귿이었는데 왜 리을로 변해요? 디귿 불규칙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할 수 없어요. 불규칙 활용은 변할 수 있다. 특히 디귿이 리을로 변하는 예는 디귿 불규칙의 기본 공식. 예를 들어 소리를 듣다가 소리를 들어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붓다가 붓다, 붓고, 붓는 할 때는 붓지 할 때는 그대로 디귿. 어아가 오면서 라면이 불어. 라면이 불어서 라면이 불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른 라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붓는 라면이 부른 라면으로 이제 활용을 하겠죠. 부른 라면 이렇게 활용하면서 맞는 거예요. 붓는 것은 현재, 부른 라면은 과거 형태처럼 이제 활용이 된 거예요. 자, 디귿 불규칙이고요. 축이 눕다. 이런 것도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나요? 눕다. 여기서 온 말이 누룽지죠. 누룽지. 원래 누둥지 이랬어야 되는데 활용하면서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눕지 하다가 누러로 변한 거죠. 누렀다, 누룽지 할 때 밥도 죽도 마찬가지죠. 변하면 변한 대로. 예의가 바르다 같은 경우도 이것이 바르다가 발라서 발랐다라고 하는 일종의 르 불규칙이라고 해요. 어간에 있던 르가 변해요. 그래서 리을이 생기고 의가 떨어져 나가는 예의가 발라서
심지어는 벽에 바르다, 벽에 발라서 이거 똑같잖아요. 근데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파르다라는 거 있죠. 언덕이 가파르다. 어때요? 가팔라. 가팔라서 이래야 되는데 헷갈려하는 부분. 곧바르다, 올바르다 똑같죠. 곧발라, 올발라 이렇게 활용해야 돼. 르 불규칙이라서 그렇습니다. 활용하는데 용언의 어간 어미에서 활용하는데 불규칙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다. 불을 사르다, 불살라, 어아가 오면서 불살라서 불살랐다 이렇게 활용하는데 변합니다. 자, 많은 예들이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중에 일부 기출된 사례를 중심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것은 어문 규정으로서 일단 중요하고요. 용언의 활용으로 가면 이제 무슨 불규칙이냐 이런 이제 문법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니까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8항이었고요. 여기서는 불지가 아니라 붙지 않는다. 라면은 붙지 않아야 맛있다. 뭐 이렇게 해야 맞다라는 것만 참고로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자, 19항으로 갑니다. 자, 19항의 타이틀 바뀌었어요. 이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근본적으로 쌤 접미사가 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접미사는 접사의 종류. 접사는 뭐냐? 실질적인 의미, 바로 어근이라고 하는데요. 말의 뿌리가 되는 실질적인 의미에 붙어요. 원래 붙을 접자예요. 접붙이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실질적인 말에 붙어서 형식적인 말이 붙어서 어떤 특별한 뜻을, 자격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혼자 올 수 없어요. 자립성도 없고요. 실질성도 없어서 의존임의 형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단어가 형성이 될 때 단일어는 그냥 어근이 하나예요.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만난 거예요.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앞에 붙으면 접두사. 예를 들어 사과 앞에 풋사과, 살구 앞에 개살구, 빨갛다 앞에 새빨갛다 이렇게 앞에 붙은 게 접두사고요. 접미사는 많아요. 우리 국어는 조어법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막 붙어요. 어근이 붙기도 하고 접사가 붙기도 하는데 자 이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들 중에 그러니까 결국 100% 파생어라는 거잖아요. 자, 그 말 중에 또 둘 중에 하나인데요. 19항에 보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반대겠죠. 그럼 원형을 밝혀 적는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부터 했던 대표적인 예가 뭐였다고요? 꽃이. 꽃이 원형을 밝혀 적은 거죠. 근데 그것은 채연의 조사가 온 거고 또 먹어, 밥을 먹어 역시 먹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었죠. 자, 이제는 접미사가 붙었을 때에도 대부분은 원형을 밝혀 적어요.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것은 형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 거기 때문에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 거죠. 소리대로 적는 것도 있고 원형을 밝혀 적는 바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 19항부터 좀 일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이라고 하는 것은 품사로 보면은 명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어요. 아직 우리는 품사 문제까지는 자세히 지금 이 KBS 한국능력시험에 최근에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명사는 실질적인데 주로 조사와 결합이 잘 되는 따라서 높이를 재다. 높이를 뭐 어떻게 하다. 높이를 낮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명사인 높이고요. 부사일 때는 용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높이 날다. 이렇게 뒤에 용언, 즉 동사용사를 꾸며줘야 돼. 형태는 같지만 다만 이제 공통점은 뭐냐. 원래 있던 높다라는 말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왔는데 원형을 밝혔잖아요. 만약 소리대로 갔다면 높이 이렇게 썼겠죠. 그런데 발음대로 하지 않았고 원형, 높다의 원형의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높 플러스 이 형태를 밝혀 적었다는 거예요. 접미사 이가 와서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명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지만 그대로 원형을 밝혀 적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런데 같은 소리의 얼음이라고 해보세요. 발음은 둘 다 똑같네요. 아이스의 얼음도 얼음이라고 발음할 것이고 왜? 리을이 올라가니까 명사인 얼음이라는 글자도 발음과 표기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원형을 밝혀 적었다는 거예요. 바로 얼다. 얼다가 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쓰고 접미사 음이 온 거죠. 아이스의 얼음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얼음은 그냥 소리대로 썼잖아요. 얼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얼다라는 뜻이 아닐 거라는 거죠.
본 뜻이 살아있으면 주로 원형을 밝혀 적고요. 본 뜻에서 멀어지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글 맞춤법 제57항 맨 마지막 항목인데요. 57항에 의하면 구별해야 할 말들 63개가 나와요. 근데 그 구별해야 할 말들의 대표적인 경우에 발음은 똑같을 수 있어요. 또 비슷할 수도 있어요. 형태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달라요.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원형이 어떤 것에 살아있느냐. 얼다라는 단어겠구나. 얘는 얼다와 상관이 없겠구나. 그래서 두 물건이 맞닿은 자리라는 뜻의 전혀 다른 얼음이라고 해요. 수평선 같은 거. 하늘과 흔히 바다가 맞닿은 자리, horizon, 수평선 이런 걸 우리가 그 경계선, 얼음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듯이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말을 이제 서술어로 계속 기억해 보세요.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항목에서도 보니까요. 이 음이 왔을 때, 우리 국어에서 엄청 중요해요. 이 음이 왔을 때. 이게 지금 항목에도 나오지만, 19항에도 나오지만 뒤에 중요한 51항, 51항에서도 엄청 중요한 이와 히, 이와 이런 이제 표기에 관련된 것들이 추가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경우의 수가 세 가지라는 건데요. 첫 번째, 이 음이 왔는데 원형대로 표기하는 게 있어요. 원형대로 표기한다는 건 뭐예요? 형태를 밝혀 적는다고 했어요. 이 히가 왔을 때도 그래요. 물론 이 음이 오는 일반적인 명사, 이 히가 오는 일반적인 부사가 있는데 이게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우리 기출문제에 있었어요. 땀바지, 국외음화 때도 했던 거잖아요. 미다지 이런 거 했었잖아요. 해도지, 여다지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전미사일을 그대로 썼잖아요. 원형을 밝혀 적었다. 미다지도 밀고 닫다 이런 거잖아요. 땀을 받는 거잖아요. 살림 살다 원형을 밝혀 적었네요. 전부 다. 아까 아이스에 얼다가 있으니까 걷다인데 디귿이 변했지만 바뀐 것은 불규칙 활용으로 바뀐 대로 쓰라고 했잖아요. 졸다에서 졸음. 알미라는 것도 57항에 의하면 세 가지가 나오지만 지식을 뜻하는 지식, 알미,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의 이야기처럼 리을 미음의 암. 물론 발음으로는 암 이렇게 하겠죠. 발음으로는 암 이렇게. 하지만 리을 알다의 원형을 살려서 전미사 미음을 그대로 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리을 미음 형태 뒤에 또 나오긴 하지만 학생분들이 헷갈려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떠듬, 입금, 만듦, 배품 이런 거 있죠. 자, 어떤 공통점이 보여요? 리을 미음. 왜 리을 미음이라고요? 원래 기본형이 리을로 끝나는 말이잖아요. 떠들다, 이끌다, 만들다, 베풀다. 거기에 전미사 미음이 붙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명사형 어미 미음이 왔다고 생각해도 돼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 대신에 원형을 밝혀 적었다라는 거는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리을 미음으로 적는구나. 발음 때문에 막 미음으로만 쓰시는 분이 많아요. 떠듬, 미음 아닌가요? 이렇게 기본형을 생각하세요. 떠들다. 그렇죠? 자, 어쨌든 첫 번째 원형대로 밝혀 적는 것이 지금 원칙 이야기예요. 자, 원칙이 있다는 것은 무엇도 있다? 예외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음으로 적지 않는 경우에 자, 왜 이 음으로 적지 않았을까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이유 이것은 원래 이 음과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까마귀가 까막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가 까마귀 이렇게 굳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 음이 와서 원형을 밝혀 적는 게 있고 두 번째, 이 음이 오지 않아서 원래 원형에 의하면 이 음이 아닌 말이라서 그냥 소리대로 적은 거죠. 이거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거예요. 까마귀, 쓰레기. 쓰레기도 그렇죠. 쓰레기가 쓰렉, 플러스 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쓰레기가 어떻게 쓰레기가 된 거예요. 물론 쓸다에서 온 말이긴 한데 전미세 애기가 붙은 거예요. 자, 너무도 이 음이 아니고요. 넘 플러스 우. 전미사 우가 와서 소리대로 너무라고 쓴 거거든요. 이 음이 아닐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다, 자주 보다 할 때도 잦다. 어떤 일이 잦다. 빈도가 높은 걸 잦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잣 플러스 우. 특이한 전미사가 와서 그냥 소리대로 적은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도 중요해. 분명히 이 음이 온 것 같긴 한데 본 뜻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본 뜻에서 멀어진 경우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다. 다시 한번 소리대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걸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에 거는 액세서리 목걸이와 다른 거죠. 얘는 누가 보아도 걸다가 있기 때문에 어근을 살려 전미사일을 붙여 원형을 밝힌 거고
반면에 목걸이라는 거는 발음은 둘 다 똑같지만 이거는 전미사 거리, 바로 어떤 병과 관련된 목이 붓는 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이 왔을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없다면 그냥 소리대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와 목거리를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좋아요. 또는 걸음이라는 것도 아까 우리 한 걸음 두 걸음에 걷다에서 리을로만 변했을 뿐 그대로 걷다의 원형이 살아있다고 치면은 원형을 밝히고 이 음을 적었겠죠. 그런데 얘는 이제 비료, 바로 걸음, 퇴비 이런 거 할 때는 소리대로 적었다는 거예요. 노름도 있네요. 원래는 놀다에 해당하는 플레이, 놀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놀이와 같은 명사예요. 숫자 놀이, 숫자 놀음. 그럼 플레이, 놀다의 어근이 살아있네요. 하지만 노름은 도박을 뜻하는 전혀 다른 말, 돈 내기와 관련된 전혀 다른 말로 변한 거기 때문에 이 음이 왔을 것 같았지만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예문, 역시 거듭 이야기하지만 최고 득점자들, 우리가 수석 합격자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잖아요. KBS 한국역시 홈페이지. 저도 쭉 다 보고 있는데요. 보면 예문과 함께 공부했다. 그냥 노름인데 뭐가 맞아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 노름이 있고 놀음이 있어. 예문과 함께 봐야 돼. 이렇게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통해 이 음이 와서 원형을 밝혀 적었는지, 이 음이 오지 않아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는지, 이 음이 왔지만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또 원형에서 밝혀 적지 않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소리대로 적었는지, 자, 이런 식으로 구별하면 되겠고요. 자, 21항도 또 서술어는 지금 계속 반복되죠. 원형대로 표기한다는 어떤 조항인데요. 또 예외도 있겠죠. 자, 명사나 어간 뒤에 자음 전미사. 사실 지금까지는 주로 모음 전미사 이야기였어요. 이, 이런 모음 전미사였다면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원형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 명사 다음에 자음 전미사, 어간 다음에 자음 전미사. 자, 예를 들어 각작각작하다. 사실 이 단어가 되게 표기상으로도 이상하고요. 발음상으로도 이상한데요. 각작각작하다. 이게 뭐냐면 쇠꼬챙이 같은 걸로 막 그릇을 긁을 때, 그럴 때 각작각작, 각작거리다, 각작각작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거와 비슷한 어감의 단어가 극적극적하다라는 게 있어요. 극적거리다. 이건 알죠? 머리를 극적극적. 똑같아요. 자, 근데 이게 뭐라는 거죠? 자음 전미사가 왔다는 거. 어디에? 각다라는 원형의 어간의 전미사인데 자음 전미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하다도 뭐 역시 전미사입니다만 자음 전미사. 그래서 결론은 원형대로 리을 기억의 원형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에 억죽억죽하다라는 게 있어요. 똑같아요. 얼굴이 억다라는 단어. 우리 문학의 고유어이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원래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 나와요. 얼금뱅이인 허생원 이야기도 나오고요. 아니면은 얼굴이 얼근 사람이라고 해. 약간 곰보 자국이 있다라는 피부병 같은 억죽억죽하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럴 때도 역시 자음 전미사가 왔기 때문에 어차피 뒤는 반복이니까 같은 경우고요. 그래서 리을 기억의 원형을 밝혀주었다. 늑수그레하다도 원래 늑다에서 온 거잖아요. 그럼 전미사 수그레, 수그레가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이게 다 접사라는 거예요. 뭔가 있는데 실질적이진 않아요. 뭔가 붙었어요. 그래서 원형 늑다의 리을 기억을 살려준 거예요. 이거하고 상관이 없이 늙음악이라는 게 있죠. 늙음악에 이거는 이제 소리대로 적은 거죠. 늙음악은 늑다에서 온 것 같지만 음악이라는 전미사가 왔다. 근데 원형은 그게 맞아요. 늑다에서 왔지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대로 올려서 적은 거예요. 모음 접사냐 자음 접사냐 이게 좀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자음 전미사가 와서 원형을 밝혀 적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예가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원칙은 다시 한번 기본형의 어간에 자음 전미사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국, 다라타, 높, 다라타. 사실 기다라타도 같은 건데 여기는 리을이 탈락됐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즉 길다라타라는 말은 없어요. 리을이 탈락되되 다랏이라는 자음 전미사가 와서 그대로 원형대로 밝혔다. 기다란, 기다래, 기다래지다, 기다랗고, 그렇죠? 근데 간혹가다 길다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길다란 들어본 것 같기도 하죠. 위험합니다. 들어봤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다시 기다랗다. 100% 기다랗다. 그죠? 자, 단 원형을 밝혀 적는 원칙에 해당이 되고요. 물론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나름의 원형을 밝혀 적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넙이 오는 것 중에 발음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넙이 원래는 널다처럼 리을 발음이 와야 되는데 비읍 발음이 나는 게 딱 3개 있어요. 표준 발음에서 중요해요. 비읍 발음이 온다라는 것, 넙으로 발음한다는 거죠. 딱 3개밖에 없어서 그럴 때는 원형을 밝혀서 넙적하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접사가 오든 합성어든 간에 넓다와 둥글다가 결합된 거죠. 넙으로 발음되는 것은 원형을 밝히고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약간 이제 이게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외 중에서는 이제 리을로 발음이 나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된 소리로 적었다는 거예요. 된 소리. 널 따라타, 짤 따라타, 얄 따라타, 널찍하다. 자, 여기에서 시험이 엄청 많이 나와요. 분명한 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많은 예들 중에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넙으로 발음되느냐, 널로 발음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표기가 달라져요. 근데 묻기도 하겠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외워야 한다는 거예요. 넙으로 발음되는 딱 3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딱 3개. 다시 한번 넙적하다, 넙죽하다, 넙둥글다는 리을 비읍의 넙으로 발음이 나서 원형대로 썼어요. 다만 널로 발음이 되는, 즉 비읍 발음이 안 나기 때문에 다음 소리를 올려서 된 소리로 표기. 널 따랐다, 널 찍하다, 얄 따랐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널 따랐다와 넙적하다. 자, 이런 게 다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그 뭔가 이유는 발음 때문이라는 거죠. 얘는 리을로 나기 때문에 된 소리로 올려 적었고 얘는 비읍으로 나기 때문에 예사 소리로 원형을 밝혀 적은 거예요. 각각 맞는 경우인데 이유가 다른 거죠. 널 따라타, 널찍하다도 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우리는 21항의 이야기, 21항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다가 다시 교재와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3항인데요. 역시 서술어는 계속 이어지죠. 원형을 밝혀 적는다. 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예외까지 이어지겠죠. 자, 23항은 하다와 거리다가 올 수 있는 말에 전미사이가 오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거예요. 자, 비슷하게 우리 했는데요. 전미사이는 주로 원형이긴 했지만 하다나 거리다가 올 수 있는 말. 자, 역시 우리 기출문제 엄청 잘 나오는 대표 사례 하나 있는데요. 시험용으로는 얼룩이, 오뚜기 이런 거 구별해야 해요. 자, 이제 하다 거리다가 올 수 있다라는 건 뭐냐? 배불뚝 하다. 그렇죠? 우리 들어본 거 같죠? 배불뚝하다. 하다가 올 수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원형을 밝혀 배불뚝이 또는 오뚝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올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원형을 밝혀 적어라. 그런데 반대로 하다 거리다가 올 수 없는 말이라면 소리대로 적으라는 거예요. 이를 붙이는 게 아니라 소리대로. 자, 그래서 이제 반대 이야기인데 개구리는 어디서 온 말이에요? 그냥 개굴개굴하다 개구리가 된 거죠. 의성어에서 개굴개굴의 이지 개굴하다, 개굴거리다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없는 거예요. 개굴하다 없어야 됩니다. 개굴거리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마찬가지네요. 귀뚜라미 보일런가요? 자, 귀뚜라미도 귀뚜람하다 처음 듣죠. 귀뚜람거리다 없죠. 그래서 그냥 소리대로 귀뚜라미. 꾀꼬리도 꾀꼴하다 꾀꼴거리다 아니겠죠. 그러니까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런 게 시험에 나와도 무난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이론과 상관없이도 그냥 쓰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되지만 그 이유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이렇게 써놓고 누군가 헷갈릴 것 같아요. 개굴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개굴인데 그 이유는 하다 거리다가 없어서 소리대로 적었다. 자, 따따구리도 아까 다른 경우로도 했잖아요. 겹쳐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따따. 다만 딱딱 굴이가 아닌 이유라는 거예요. 깍둑 이가 아닌 이유죠. 하다 거리다 없어. 자, 그런데 이 얼룩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얼룩이가 뭐예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얼룩이. 이것은 느낌상 얼룩말 할 때 그 얼룩 같잖아요. 사실 우리 국어에는 얼룩얼룩하다라는 건 있어요. 얼룩얼룩하다. 그런데 얼룩하다라는 말은 없어요. 얼룩얼룩하다는 있고요. 얼룩하다는 없는데
이 얼룩얼룩하다라는 게 무늬에서 우리가 쓰잖아요. 흰 바탕에 검정 무늬일 수도 있고 검정 바탕이 흰 무늬일 수도 있다. 원래 이렇게도 말하는데 자 어쨌든 얼룩이는 얼룩얼룩한 무늬가 있는 짐승 또는 물건이라고 해요. 얼룩소, 얼룩말 이렇게 하듯이. 그런데 그냥 그 자체의 명사는 얼룩이에요. 그래서 얼룩하다가 없기 때문에 아까 하다가 없을 때는 뭐라고 했죠? 소리대로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얼룩 플러스 이라는 글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왠지 맞을 것 같은데 뭔가 원형이 이일 것 같은데 이러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얼룩 이는 없다. 23항의 이야기. 하다거리다가 없는 말은 이를 원형을 밝히지 않고 그냥 소리대로 쓴다고 했어요. 얼룩이, 딱따구리, 알겠죠? 개구리 하는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자, 25항으로 갈게요. 자, 25항도 뒤에 51항과 관련이 되는데요. 제가 짧게만 한번 정리를 했어요. 시옷 받침의 하다는 100%이다. 제가 이 100%라고 일부러 막 쓸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99%의 원칙과 1% 예외 약간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근데 100%는 모두 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외우자는 거예요. 시옷 받침에 하다가 있으면 100%. 시옷 받침에 하다가 있다는 거는 깨끗하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를 적어라. 그렇죠? 또 똑같아요. 따뜻하다니까 따뜻이. 떳떳하다의 떳떳이. 꿋꿋하다의 꿋꿋이. 산뜻하다의 산뜻이. 어렴풋하다의 어렴풋이. 이제 같습니다. 문제는 이걸 발음을 잘해야 돼. 발음을 잘하는 것은 예를 들어 깨끗이 씻다 이래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깨끗이 씻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깨끗이 안 돼요. 깨끗하게는 깨끗한 거고요. 그거와 별개로 전미사 이가 오면 시옷이니까 올라가겠죠. 깨끗이. 따뜻이 안 돼요. 떳떳이 안 돼요. 꿋꿋이 이겨내렴 안 돼요. 그렇죠? 시옷의 이는 100% 시옷이 올라가서 시로 발음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 표기, 발음. 표기와 발음 같이 공부하시면 되는 깨끗이, 따뜻이, 꿋꿋이, 떳떳이, 산뜻이, 어렴풋이 되고요. 자, 또는 전미사 이를 붙이는 경우 원형을 밝혀 적는 일찍 일어나의 일찍이. 더욱 열심히 할 때 더욱이. 오뚜기가 또 나왔어요. 다만 아까와는 달라요. 23항의 오뚜기와 25항의 오뚜기가 달라요. 다르다라는 것은 표기는 같아요. 오뚝 플러스 이. 원형을 밝혀 적은 건 같은데 위에 있는 것은 하다 거리다가 있어서 원형을 밝혀 적는 예. 오뚝하다 했으니까. 얘는 그냥 원형,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 이예요. 그래서 명사 오뚜기도 있고 부사 오뚜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건 똑같다. 즉 오뚜기 카레, 오뚜기 참치 이런 소리대로 적는 오뚜기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미. 자, 29항. 원래는 리을 받침이었는데 디귿으로 바뀐 것은 그냥 디귿으로 적어라 하는 예들입니다. 원래 리을이었는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숟가락. 숟가락의 디귿은 어디서 온 말이라고요? 원래 술가락에서 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술은 뭐예요? 마시는 술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밥을 한번 뜨는 단위. 원래 요리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큰 술, 작은 술. 그래서 한 술 더 떠라 이거죠. 한 술 더 떠라. 그 술이에요. 의존명사 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술의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숟가락. 반면 젓가락은 시옷이죠. 숟가락, 젓가락 합쳐 수저라고 하잖아요. 그 숟가락은 술가락에서 디귿이고요. 젓가락은 명사 저와 가락이 만나 사이시옷. 바로 뒤에 30항에 나오는 사이시옷이 붙은 젓가락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예 정말 무지성, 아무것도 모를 때, 알 모실 때, 그럴 때 숟가락과 젓가락의 받침이 왜 다르지? 하고 의문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걸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젓가락은 시옷이 붙은 거예요. 사이시옷. 숟가락은 리을이 디귿으로 변한 거예요. 그럼 리을이 디귿으로 변하게 또 어디 있어요? 29항에. 이틀날이었는데 이튿날이 된 거죠. 기출문제예요. 삼진날. 원래 음력 3월 3일을 삼질이라고 해요. 그런데 삼짓으로 바뀌었죠. 디귿으로. 섣달이 무슨 달이에요? 이렇게 요즘에 워낙 어휘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젊은 세대일수록 섣달이 뭐예요? 이렇게. 섣달은 설이 드는 달이라고 해서 음력 12월. 1월이 아니에요. 1월은 설이고요. 12월을 섣달이라고 하죠. 섣달 금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리을에서 디귿으로 변했대.
심지어는 풋소도 어휘로 엄청 잘 나와요. 풋소. 풋소가 뭐예요? 이건 뭐 풋내기 하는 시옷 받침의 접두사 풋이 아니에요. 풋사고 하는 그 풋이 아니에요. 접두사고. 풋소는 소의 종류 중에 풀을 먹고 자란 소를 풋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에서 디귿이 온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29항은 딱 하나예요. 원래 어원은 리을이었는데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거라고.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적어라 이러면 되겠죠. 29항이었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우리 이제 한글 맞춤법에 의하면은 되게 제가 상징적인 조항, 우리 1항도 했죠. 5항의 된소리 규정이라는 것도 있죠. 11항부터 12항, 최대 13항 겹쳐나는 소리까지 두음 법칙 이야기 나오죠. 14항 형태에 관한 거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바로 이 30항, 사이시옷이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예시만 거의 한 100개 나와요. 규정 안에. 근데 규정이 없는 사이시옷도 막 확대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이시옷은 딱 무조건 3가지. 숫자 30항이라서 3가지로 외워도 돼요. 그리고 또 세부 항목 3가지가 나와요. 자, 저는 이제 3가지 중에 첫 번째. 일단 사이시옷이라는 것은 100% 합성어에만 지금 이제 사이시옷이 들어가요. 파생어에는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합성어와 파생어 또 할게요. 잠시 후에. 자, 첫 번째는 고유어, 고유어. 정확하게는 순우리말이라고는 하는데요. 순우리말끼리 만난 합성어에서 발음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순우리말끼리 만나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또 발음의 변화 3가지. 즉, 첫 번째 된소리 발음이 나거나, 두 번째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세 번째 니은 소리가 덧났을 때, 그럴 때 사이시옷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표기. 우리 한글 맞춤법 표기니까. 다만 여기에 전제가 하나 있겠죠.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를 알아야 돼. 어떻게 알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외우세요. 아, 이게 고유어라는 거겠구나. 생각해보니까 한자는 아니겠는데 이건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안에 작은 번호가 붙어야 되는데 이야기거리라고 제가 한번 번호를 붙여볼게요. 이건 이야기, 거리, 고유어. 그리고 둘 다 명사. 그래서 사이시옷이 들어간 후 발음이 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야기거리. 이렇게 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또 해볼게요. 선지국. 헷갈려하는 2가지. 첫 번째, 선생님 선지가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어떻게 알아요? 고유어라고 여기에 써 있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선 따로 지 따로가 아니라 선지. 짐승의 피를 약간 식용으로 먹을 수 있게 약간 굳게 해서 먹는 거잖아요. 선지국, 선지해장국. 순우리말에 발음이 된 소리로 났어요. 그래서 사이시옷이 들어가요. 국 종류 중에 순우리말끼리 결합한 순대국. 순대도 고유어예요. 물론 순대라는 것은 몽골에서의 일종의 전투 식량에서 비롯된 어원이지만 순대라는 자체는 그냥 순우리말로 봐요. 순대. 자, 그래서 순대국, 또 시래기국, 무국, 김치국 다 이런 게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같은 이유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된 소리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니은 소리가 덧난 게 있는데요. 아랫니. 아랫니는 위아래 순우리말, 치아의 이는 고유어죠. 치가 한자죠. 치. 자, 그래서 아랫니인데 문제는 발음상에서 시옷이 니은으로 발음이 나죠. 최종적으로 아랫니. 근데 위에 니는 원래 여기에 지금 있잖아요. 물론 치아의 이가 니은으로 변했지만 여기는 원래 있고 여기 하나만 변한 거예요. 그래서 니은 소리가 덧났다 이렇게 말해요. 아랫니, 윗니 똑같은 거겠죠. 뱃멀미 이런 것도 똑같아요. 니은 소리가 덧난 거예요. 뱃멀미. 자, 이제 세 번째. 니은 소리가 덧났다고 말하기도 해요. 허드렛일 이런 거네요. 허드렛일은 니은 소리가 덧난 거죠. 허드렛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가지가 이 안에 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데 고유어가 왔을 때 단 발음의 변화가 들어가는 경우 1. 된 소리 발음이 나거나 2.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3. 니은 소리가 덧났을 때 바로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발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자, 우리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앞에 것, 뒤에 것 이런 게 예전에는 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표제어에 등재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한 단어로 되면서 시험에 나와요.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조건에 들어가는 거죠. 고유어가 만난 거죠. 발음이 것으로 나죠. 앞에 것, 뒤에 것 이렇게. 그래서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옆의 것 이런 것은 옆에 것이라는 자체도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고요. 그냥 얘는 띄어쓰는 거예요. 한 단어가 아니니까 명사, 관형격 조사, 명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단어로 굳어졌을 때, 굳어졌다는 것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을 때 앞에 것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런데 옆의
옆의 것, 이거는 옆에 것이라는 건 사전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언중, 언어를 쓰는 대중이 이걸 한 단어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라고 국립국어원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소갯말, 이런 것도 니은 발음이 난다는 이야기네요. 한솥햇밥, 알겠죠? 한솥햇밥, 이렇게. 건넌마을, 이렇게 되겠죠. 건넌마을, 건넛마을이라고 쓰면서 건너와 마을이 결합해 사이시오. 그래서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그 범주까지 묻는다는 거죠. 고유어, 고유어가 만난 거냐. 그리고 발음이 어떻게 변한 거냐라고 묻습니다. 자, 30항이라고 했어요. 사이시옷 표기. 그 첫 번째, 고유어, 고유어가 만났을 때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고유어, 한자어가 만났을 때요. 고유어, 한자어. 자, 그런데 발음이 또 세 가지가 와요. 똑같습니다. 첫 번째, 머리빵, 된소리 발음이 난다는 거예요. 머리라는 순우리말과 빵이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머리빵이라고 된소리 발음이 나니까 시옷을 넣었는데 범주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만났다. 이건 위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고유어 한자어일 수도 있고 한자어 고유어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고유어, 하나는 한자어라는 이야기죠. 참고로 머리빵이라는 것은 지금은 없지만, 주로 없지만 한옥 같은 데 보면 안방 옆에 딸려있는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을 머리빵이라고 한대요. 참고로 헤어숍, 즉 미용실을 뜻하는 머리방과는 달라요. 머리방은 발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옷이 안 들어가는 거죠. 머리방. 단 머리빵, 이렇게 빵이라고 된 소리 나니까 시옷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발음을 제가 강조합니다. 자, 또 아까 국 중에 고유어, 고유어의 국이 있었잖아요. 어떤 국이 있었다라고요? 뭐 예를 들어 묵국, 선지국, 순댓국, 고깃국 이런 거는 고유어, 고유. 그런데 북어국 있죠. 북어국. 생각해보니까 북어는 물고기 여자 하나만 기억해도 얘가 한자라는 걸 알죠. 그래서 북어국은 한자어 고유. 순서 상관없이 고유 한자어가 만나 국이 된 거죠. 국 중에는 만두국도 있어요. 만두도 한자어거든요. 삼국지에 의하면은 제갈공명과 관련된. 물론 이제 실제 얘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만두가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만두국. 이렇게 한자어와 고유어가 만난 경우에도 발음의 변화가 생겼을 때 들어간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니은 발음이 덧나야 하겠죠. 수돗물 한번 해볼까요? 수돗물. 수돗물은 수돈물 이렇게 발음이 니은으로 나겠죠. 수도가 한자예요. 한자어 고유어가 만나 니은이 됐어요. 그러면 사이시옷이 들어가더라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훈일이라는 게 여기에 보이네요. 훈일을 도모하자. 훈일. 뒤후자의 일인데 발음은 니은이 나겠죠. 훈일하고 니은 발음이 나는데 뒤후자가 한자어잖아요. 한자어 고유어가 만났어요. 니은 소리가 나요. 그러면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항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냥 뭐 만나면 다 들어가는 줄 알아요. 뭐 합성어니까 시옷이 들어간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고유어, 고유어가 만났는데 발음의 변화가 셋 중 하나로 됐을 때. 두 번째, 고유 한자 또는 한자어 고유어가 만났는데 또 발음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을 때. 그럴 때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이시옷 표기어 관련해서 엄청 낯설어 보이는 글자들 있잖아요. 막 소시적에. 소시적이 뭐예요? 나 어릴 때 그런 말이죠. 그래서 소시가 한자어고요. 적이 고유어인 명사입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이. 비슷한 예에 태고적이라는 게 있어요. 롱롱하고 옛날에 태고적에. 태고가 한자 같죠. 예 고자 있으니까. 적은 고유어예요. 옛날, 옛적, 나 어릴 적 할 때 쓰는 적. 명사 고유어입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이 들어가고 발음은 된 소리가 나네요. 태고적, 소시적 이렇게 되죠. 뭐 등교길, 하교길, 귀갓길, 성묘길 이렇게 다 어려운 사례들이에요. 실제 기출문제들이었고요. 등교길, 하교길. 등교, 하교가 한자어죠. 길은 고유어죠. 그리고 발음이 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사이시옷이 들어가더라. 자, 30항 이야기 분명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더 강조하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자어입니다. 한자어는 원칙적으로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왜? 우리말이 아니거든요. 한자어는 그냥 우리가 빌려다 쓰는 60% 정도가 우리말이 한자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이시옷이 원칙적으로는 안 들어가요. 원칙. 그럼 뭐가 숨어 있다고요? 들어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원칙을 볼게요. 시가. 보통 어디에 많이 써 있죠? 횟집. 횟집에 가면은 시가에 얼마, 무슨 대게집 이런 데도 막 써 있죠. 시가에 얼마인데 거의 99% 시옷이 붙어 있어요. 다 틀린 거예요. 메뉴판 다 고쳐야 돼. 시가.
저 시장의 시자를 쓰기도 하고 때 시자의 시를 쓰기도 하는 시가가 있어요. 물론 시가전, 길거리를 뜻하는 시가가 아니에요. 발음이 낮지만 한자어 한자어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아요. 대가를 치르겠다. 시옷 붙는 거 간혹 봐요. 초점, 시옷 안 돼요. 개수. 와, 이 쇼핑몰 같은 게 있잖아요. 저도 무슨 인터넷 쇼핑몰 그거 하다 보면 개수 이렇게 쓰는 거 있어요. 분필 같은 거 저도 개수 다 시옷이 적혀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개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하나. 한자어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자, 횟수도 보통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을 뜻하는 돌회자. 다만 이 횟수와 회수가 지금 다른데요. 자, 이걸 구별합시다. 횟수는 시옷이 들어가고요. 회수는 시옷이 안 들어가네요. 여기서 말하는 수는 거둘 숫자예요. 회수하다. 회수하네요. 물건 같은 거. 거두어 드릴 때. 그럴 때는 발음의 변화가 없어요. 한자어에 시옷 안 들어가야 돼요. 원칙상. 그런데 이제 예외 6개. 물론 이제 화병 시옷 안 들어가요. 허점 시옷 안 들어가야 됩니다. 단 예외 6가지만 시옷이 들어가요. 자, 예외 치고는 6가지가 많아 보이나요? 금방 외울 수 있어요. 3개씩 나누시면 돼요. 6개라는 것은 3개씩. 자, 그래서 순서는 따로 없지만 곡간, 세빵, 횟수, 숫자, 착간, 퇴간. 자, 시험에 나왔을 때 익숙한 말, 곡간. 그렇죠. 창고, 곡간. 또는 세빵살이, 세빵. 익숙하죠. 근데 그게 예외였던 거예요. 한자어 한자어인데 시옷을 적는 예외. 자, 아까 이제 한자를 봐야 돼요. 회수는 시옷이 안 들어가요. 원칙. 횟수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 한자어인데 예외라서 들어가요. 자, 숫자. 너무나 친숙하죠. 착간. 착간에서 뛰지 마라. 이런 거 하죠. 착간에서. 퇴간 약간 헷갈려 하나요? 퇴간. 본체가 있고요. 뒤로 물러나 있는 건물 있죠. 퇴간이라는 게 있죠. 옛날 한옥 구조에 보면. 자, 이렇게 6개는 예외로 시옷이 들어간다. 자, 이것만 외우시면 되고요. 반면에 세빵은 예외라서 들어가지만 전세빵은 예외가 아니니까 시옷이 안 들어가야죠. 전세, 방, 한자, 한자. 월세빵, 한자, 한자. 사글세빵은 사글세가 고유어예요. 방은 한자. 방이 빵이 됐죠. 사글세빵. 원칙들이에요. 전부 다. 전세빵은 안 들어가지만 전셋집은 들어가네요. 집이 고유어니까. 자,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이제 구별하시면 돼요. 세빵은 예외라서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들은 각각 원칙인데 숨어있는 것. 한자어, 한자어인지. 한자어 고유어가 결합된 건지. 이런 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약속된 건. 근데 받아들여셔야 돼요. 처음에 뭐 화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막 다 외워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적은 예들이 정말 중요한 예들이. 자, 자리세도 자리는 고유어, 세가 한자어겠죠. 시옷이 들어가고요. 자, 예산일도. 예산은 한자어예요. 일은 고유어인데 발음이 니은, 니은이 되니까 시옷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예사말은 달라요. 예사말은 발음의 변화가 없어요. 예사말이 아니야. 발음의 변화가 없으면 한자어 고유어와 상관없이 시옷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산말이 아니야. 이러면 이게 틀린 거예요. 그렇게 발음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예산일은 시옷이 들어간다. 예사말은 시옷이 안 들어간다. 한자어 고유어가 결합된 원리는 같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놀랍게 기출문제 뒤에 또 나오는데요. 피자집 핑크빛은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왜? 외래어거든요. 외래어도 우리말이 아닌데 마음대로 우리가 막 사이시옷 붙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피자집, 핑크빛 이럴 때는 발음의 변화와 상관없이 외래어는 시옷을 적지 않아야 됩니다. 피자집 안 돼요. 핑크빛 벌써 딱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외래어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아까 한자어도 원래 안 적는 게 원칙, 예외 6개. 예외 6개 어떻게 배웠다고요? 3개씩. 곳간, 세빵, 횟수, 숫자, 착간, 퇴간. 그래서 이런 작은 암기. 어찌 보면 작은 암기가 쌓여서 큰 지식이 되는 거니까 작은 암기에 좀 우리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따라하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30항의 핵심은 거의 여기까지. 다만 약간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아까 합성어에만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파생어라는 거는 시옷이 안 들어가요. 접사가 오면 시옷이 안 들어가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해님, 달님, 별님 할 때 해님 같은 거예요. 아직도 해님이라고 많이 해요. 입 짧은 해님. 안 돼요. 다시 해는 명사인 어근, 님은 전미사예요. 전미사가 붙었다는 건 뭐다? 파생어다. 파생어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달님, 별님, 해님. 임금님을 타는 나라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전미사라고 했죠. 근데 나라님께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극에도 보면. 나라님께서. 파생어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참고로 나랏일은
나란 일, 니은 발음이 나며 고유어 고유어니까 시옷이 들어가고요. 나라 말은 발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안 들어가죠. 세 가지. 나라님은 파생어라서 안 들어가. 나라 말은 발음의 변화가 없어서 안 들어가. 나란 일은 발음의 변화가 생긴 고유어 고유어라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또 거센 소리나 되인 소리 앞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엄청 중요해. 한 번에 외우셔도 돼요. 거센 소리나 되인 소리 앞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거센 소리라는 것은 나루터의 티읕을 말하는 거죠. 그 앞에는 시옷을 안 적어요. 나루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코털에 막 시옷 적는 분도 있어요. 코털의 티읕, 거센 소리잖아요. 위쪽, 되인 소리, 아래편, 거센 소리, 위층, 거센 소리, 위턱, 거센 소리, 뒤끝, 되인 소리, 뒤통수, 거센 소리. 자, 그래서 키읔, 티읕, 피읕과 같은 거센 소리나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같은 되인 소리 앞에는 절대 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텔레비전 자막에도 많이 틀려. 막 뒤끝, 그럼 막 뒤끝이라고 막 쓰는데도 엄청 많아요. 애가 뒤끝이 있대요. 뒤통수, 막 시옷을 막 써요. 뒤처리를 잘해야 된대요. 사람의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안 된다는 거죠. 모두 공통점, 거센 소리나 되인 소리가 오면 시옷을 적지 않아요. 100%입니다. 100%. 위쪽, 아래쪽, 위층, 아래층 똑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외래어와 결합하면 시옷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피자집, 핑크빛 이런 거. 또 아까 소리, 사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시옷을 적지 않아요. 이게 고유어, 고유 한자도 있지만 발음의 변화가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머리말, 발음의 변화 없어요. 머리글, 예사말 아까 우리 했어요. 예산일과 구별하기로 했죠. 인사말, 소나기밥이라는 것도 시험에 나오는 단어. 소나기밥이 뭐예요? 밥은 밥인데 소나기처럼 안 먹다가 갑자기 먹는 밥. 우리가 무슨 간헐적 단식도 이야기하고요. 뷔페 간다 그러면 한 두 끼 굶고 가죠. 한꺼번에 막 폭식하잖아요. 약간 그렇게 먹는 게 소나기밥이에요. 안 먹다가 갑자기. 근데 발음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소나기밥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농사일도, 머리 글자도, 반대말, 나라말, 유리병. 유리병도 유리병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리병 아니에요. 유리병.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 이유를 명쾌하게 스스로 설명하고 조금 설명이 안 될 때는 이론으로 먼저 규정을 하고 외우셔야 돼요. 예외라서. 발음에 의해서 이런 것처럼. 다만 이제 사이시옷 발음이 나면 니은을 넣겠죠. 즉 니은이 첨가된다는 건 시옷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혼잣말, 예산일, 예산말과 구별하기로 했어요. 노랫말, 존댓말, 본뒷말 이런 거. 혼잣말이 우리 또 기출문제에 있어요. KBS 한국역 시험에. 발음의 변화가 생겨야죠. 혼자말 이상하죠. 혼자말. 혼잣말, 발음에 뭐가 변화가 생겼네. 그럼 혼자 고유어, 말 고유어, 고유어의 발음에 니은 변화가 생겼으니 사이시옷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3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0항.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또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0항이며 고유 한자와 한자. 자, 다만 1. 발음에 1. 되인 소리 발음이 나거나 2. 니은 발음이 덧나거나 3. 니은 발음이 덧났을 때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 사이시옷에 관한 표기로 중요했습니다. 자, 30항 끝났다면 이제는 그렇게 막 어렵거나 복잡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40항까지 우리 갑니다. 자, 그 중에 좀 뛰어갔어요. 34항으로 이제 건너뛸게요. 자, 34항은 기본이 있는데요. 준말만 표기를 인정하는 것도 있어요. 빨리 아라고 안 하잖아요. 가라고 하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동음 아가 두 개 있어서 어간 쪽에 있던 아가 탈락했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 가 이렇게 딱 준말만 인정하는 것도 있어요. 이불을 펴었다. 펴다에서 왔지만 펴었다라고 하지 않고요. 줄여서 폈다. 이렇게 준말만 인정하는 게 있고. 아니면 우리 기출문제 중에 둘 다 본말과 준말 모두 인정하는 게 있어요. 하늘이 개어도 되고요. 하늘이 개도 돼요. 하늘이 개었다, 개했다 둘 다 맞아요. 배었다, 뱄다 둘 다 맞는 것도 있다. 준말, 본말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둘 다 인정하는 건데요. 하여, 사랑하여, 사랑해. 일을 하여, 일해 이런 거 하죠. 흔하였다, 흔했다 이렇게 하여가 해, 하였다가 했다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것도 당연히 우리 익숙합니다. 어쨌든 준말만 인정하는 것도 있고요. 준말, 본말 모두 인정하는 것도 있어요. 자, 35항도 우리가 이제 축약형이에요. 준말에 관한 건데 이제 종종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벼에다,
뵈다라는 거 있잖아요. 주로 보다의 높임말로 쓰이는 선생님을 찾아 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축약이 되면서 뵈어가 뵈가 되겠죠. 이중모음으로 줄어들겠죠. 뵈었다, 뵈에서. 다음에 뵈요 이거잖아요. 뵈어요. 다음에 뵈에서 축약으로 기억하면 되죠. 요를 빼보면 알죠. 다만 다음에 뵈요, 뵈 다음에 바로 요가 올 수는 없어요. 어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뵈어요. 줄여서 뵈요. 이것도 비슷하죠. 되었다가 됐다. 되어서가 돼서. 이렇게 축약의 표기를 잘 보라는 거고요. 자, 우리 기출문제에도 괴요. 물론 뭐 턱을 괴요. 턱을 괴. 이런 거 있죠. 쇠, 설을 쇠요. 설을 쇠다. 뭐 역시 그대로 보이겠죠. 쇠다, 쇠였다. 또 목을 조이다 같은 경우도 축약을 할 때 앞으로 줄어들면 죄요. 뒤로 줄어들면 조요. 대신에 죄여는 안 된다. 그렇죠? 축약이 앞으로 붙었느냐 아니면 어가 뒤로 붙어서 조요가 되느냐 둘 다 되고요. 볕을 쬐었다도 되고 볕을 쪼였다도 되는데 쬐었다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축약이 어떻게 되느냐의 형태들도 은근 잘 나와요. 기본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용했을 때, 축약했을 때 준말의 표기로 기억하시면 돼요. 볕을 쬐어라, 쪼여라, 또 축약하면 쬐라 모두 가능한 것들까지 제가 활용의 사례로 보여드렸어요. 근데 규정에는 활용보다는 기본형으로만 주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형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활용을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자, 38항 우리 했네요. 띠다의 표기로는 분명히 다른데 발음은 같다고 했고요. 자음 플러스 의는 이로 발음하니까. 다만 의를 쓰는 띠다는 딱 두 개밖에 없다고 했죠. 눈에 띠다, 한 칸 띠다. 다만 이거는 동음이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활용이 달라요. 눈에 띠다는 뜨이다에서 왔기 때문에 눈에 띄어도 되고 눈에 띄어 둘 다 맞지만 한 칸 띄다는 뜨이다에서 온 게 아니라 띄우다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칸 띄어쓰기 할 때 띄어는 맞지만 띄어쓰기라는 말은 없겠죠. 그래서 맞는 경우와 틀린 경우도 구별하고. 반면에 단모음 띄다는 사명을 띄다, 인물을 띄다, 책임을 띄다, 노기를 띄다, 분노를 띄다, 뭐 노란색, 색깔을 띄다 할 때 단모음에 띄다. 자, 39항은 표기상의 이중모음의 취한 이런 건 아예 안 되죠. 괜찮다, 하지 않다, 적지 않은, 변변치 않은 이런 이중모음은 무조건 틀리고요. 단모음에 괜찮다, 하찮아, 적잖은, 변변찮다 이렇게 단모음의 찬 또는 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돼요. 반면에 이제 찬은 또 우리가 축약형에서의 하다에서의 축약이 많고요. 예를 들어 적잖은은 적지 않은이니까 적지의 지에서 적찬. 그래서 단모음의 적잖은이 되겠죠. 반면에 변변찮다는 변변하지 않다. 즉 하가 있기 때문에 하지의 준말이면은 바로 찬이 되겠죠. 변변찬. 변변찬은의 축약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은 잔인지 어떤 것은 찬인지 구별할 때 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면 돼요. 바로 이 이야기가 뒤에 나와 있는 40항. 이 시간 마지막인데요. 40항에서 엄청 중요해.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40항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방금 언급했듯이 하지가 치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하지가 축약이 돼서 치. 따라서 상관하지 상관치, 적절하지 적절치, 중요하지 중요치, 만만하다 허용하다 할 때 줄임말이 치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안 나와요. 쉬워서. 자, 이제 중요한 것. 예외죠, 예외. 단, 기역, 디귿, 비읍시오. 자, 우리 오늘 시작 5항에서도 뭐 기역, 비읍 있었잖아요. 아니면은 또 우리가 니은, 리을과 함께 오던 율렬 있었어요. 뭔가 특정 의문과 약속된 게 있잖아요. 자, 이제 40항의 마지막 약속이 하나 나와요. 기역, 디귿, 비읍시옷. 기역, 디귿, 비읍시옷 받침 다음에 나오는 하지는 지를 써요. 즉 하가 탈락해. 하가 아예 없어져. 하가 없어지고 지만 남아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 다음에 나오는 하지는 지.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사실 안울림소리 계열이거든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을 울림소리라고 한다면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을 안울림소리 계열이라고 하는데 자, 1순위는 생각지. 원래는 분명히 생각하지잖아요. 생각하지. 그런데 기역 받침이 오면서 하가 탈락하기 때문에 생각지 못했어요. 발음도 생각지, 치라고 하면 절대 안 돼. 생각지. 자, 비슷한 게 생각하건대인데 기역 받침이라서 생각건대. 생각하다 못한다인데 생각다 못해. 이유는 딱 하나. 기역 받침이 오면서 하가 탈락한다는 거. 기역, 디귿,
비읍, 시옷. 기역, 디귿, 비읍, 시옷. 계속 외우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 넉넉지 않아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넉넉치 않다고 해요. 살림이 넉넉치 않다. 절대 안 돼요. 넉넉지, 찌라고 발음하되 하가 탈락하는 이유 앞에 기역을 보세요. 녹록지, 우리 녹록하다 앞에서 이제 했잖아요. 앞에는 두음 법칙, 뒤에는 본음대로 적었던 13항에서 했었어요. 자, 녹록하다인데 분명히 기역 받침이니까 하가 통째로 탈락하면 녹록지만 남는 거죠. 녹록지 않아요. KBS 항공능시험 제40항 녹록지 않아요. 그렇죠? 외워야 될 게 많죠. 용납지, 허락지, 깨끗이 다 묶어 답답지, 익숙지, 못지 않아요. 탐탁지 않아요. 이것도 탐탁치라고 하신 분들 많겠죠? 우리는 탐탁지라고 외웁니다. 40항입니다. 30항의 사이시옷, 40항의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자, 저는 그래서 제가 만든 건데요.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을 보았더니 약간 어떻게 외우냐? 동방신기. 동방신기 제가 그냥 혼자 이렇게 외우게 했어요. 자, 신기하죠? 자, 동방신기 다음에 하지가 오면 지로 적는다. 그게 예외라서 그래. 동방신기 탈락. 동방신기 탈락. 40항이에요. 자, 이래서 동방신기, 기역, 디귿, 비읍, 시옷 받침 다음에 나오는 하지는 지로 적어라. 끝입니다. 자, 생각건대와 단언컨대는 다르죠. 단언컨대, 요컨대는 당연히 동방신기가 아니네요. 짐작건대, 동방신기네요. 그래서 건대와 컨대도 똑같은 이유들이에요. 지를 기준으로. 건대, 컨대를 기준으로. 생각다 못해. 아니면은 또 깨끗지 못해. 뭐 이런 거겠죠. 자, 이런 식도 우리는 하나로의 틀로 외운 거예요. 동방신기로.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정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배웠던 큰 틀은 하나, 형태에 관한 것이었고요. 형태에 관한 것이라는 말 속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도 있었고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도 있었어요.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도 있었어요. 본뜻에서 멀어진 것도 있었어요. 지금처럼 자음 전미사라든지 아니면 뭔가 특수한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변하는 것은 변하는 대로, 또 굳어진 것은 굳어진 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항은 한글 맞춤법 규정 중 형태에 관한 것. 그래서 항목으로는 전체적으로는 한 14항부터 40항까지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중요한 띄어쓰기로 또 새롭게 들어갈게요. 자, 이 강은 여기까지입니다.